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바이낸스를 가입하는 법부터 시작해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 방법, 입출금, 레버리지와 스탑 리밋 등 거래에 도움이 되는 기능 설명까지 그 모든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이낸스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업비트는 원화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이낸스는 업비트보다 더욱 많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선물 거래를 포함해 NFT 관련 서비스, BSC 등 여러 파생 상품 역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한정적으로 현물 거래밖에 할 수 없는 업비트에 비해 더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바이낸스 가입, 입금, 선물 거래, 출금, 레버리지 등 기능 설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이낸스를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다면 수수료 30% 할인과 10% 페이백, $600의 디파시 보너스에 더해 10 플러스 10 USDT까지 이 많은 혜택을 조건 없이 제공해드리니 가급적이면 링크로 가입해 혜택을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링크로 들어오신다면 영상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체크 버튼을 누른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사용한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 후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최소 1개의 대문자와 1개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화면이 나타난다면 계정 생성이 완료된 겁니다. 계정 생성을 완료했다면 KYC로 불리는 신원 인증을 마무리해야 해당 계정으로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눌러 넘어간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준비물은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이며 한 개로 인증을 완료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위부터 순서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체류 허가증입니다. 저는 바이낸스가 권장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신분증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양면을 순차적으로 인증하고 나면 마지막 얼굴 인증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는 등 역시 지시에 따르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바이낸스가 KYC 인증을 검토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대략 30분 안에 인증이 마무리될 겁니다. 이제 입금과 출금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계정 2차 보안 인증을 등록하면 끝인데요. 이 과정을 진행할 때는 물론 앞으로 여러분이 거래를 진행하실 때에도 모바일 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모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바이낸스에 오셔서 왼쪽 위에 있는 노란색 튜브 모양을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서 시큐리티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노란색 느낌표 같은 어센티케이터 앱을 눌러줍니다. 이 앱은 OTP 보안 설정을 해주는 앱입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 16글자의 키를 상호 인증하면 되는데요. 아까 전 설치했던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실행한 다음 우측 하단에 보이는 플러스를 누른 뒤 설정 키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위 항목에 계정 이름을 입력하시고 아래 항목에 복사했던 디지 키를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6글자의 무작위 코드가 제한 시간을 갖고 나열되는데요. 코드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코드의 제한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바이낸스로 돌아가 붙여 넣으면 보안 인증까지 완료됩니다.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 바이낸스로 보내는 송금 과정을 통해 원화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과정에 사용되는 코인은 트론, 이오스 등 수수료가 싼 코인이 여럿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USDT 테더 코인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 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코인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업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생성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바이낸스 메인 화면에서 디파짓 이 노란 버튼을 눌러
디퍼짓 크립토로 들어갑니다. 위 항목에 USDT, 테더를 선택한 뒤 네트워크는 트론 TRC20으로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에 나온 지갑 주소를 복사해두고 업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갑 주소는 쉽게 말해 은행의 계좌번호이고 네트워크는 보내는 은행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USDT를 검색한 후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버튼을 누르고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 출금으로 넘어갑니다. 주의사항 안내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아까 선택한 네트워크와 반드시 동일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시고 수량을 선택해 출금 신청, 확인 눌러줍니다.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여기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오를 눌러주고요. 이제 투 채널 인증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이 가장 간편하니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투 채널 인증이 끝났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보통 입출금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기다리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낸스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스에서 USDM 퓨처스로 진입합니다. 여기가 흔히 말하는 선물 거래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비트코인 역시 이곳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BTC USDT, 즉 비트코인이 설정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더리움, 리플처럼 다른 코인으로도 설정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앞서 전송했던 코인은 현재 여러분의 바이낸스 현물 지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 마켓 아래 보이는 노란색 화살표를 눌러 현물 지갑에 있는 USDT를 선물 지갑으로 전송해 줄 겁니다. 프롬의 스팟, 투의 퓨처스가 적힌 걸 확인하시고 수량을 선택하면 쉽게 USDT를 선물 지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편하게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기능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마켓 위에 적힌 숫자를 누르면 레버리지 배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지정가 리밋 또는 시장가 마켓으로 매수 가격을 설정한 뒤 사이즈를 선택해 바이를 누르면 롱, 셀을 누르면 숏으로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가는 0.02%의 수수료, 그리고 시장가는 지정가의 2배인 0.04%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시장가란 즉시 체결이 되는 가격에 주문을 넣는 것이고 지정가란 내가 지정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시장가가 2배나 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시장가는 즉시 체결하기 때문에 주문을 넣을 때 더 민첩하고 유리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가는 내가 지정한 가격에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정가 주문을 넣더라도 즉시 체결되는 가격에 주문을 넣었을 경우엔 자동으로 시장가 주문으로 취급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거래를 끝마치고 싶다면 포지션 중앙에 있는 노란색 마켓, 리밋 버튼을 통해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한 포지션을 닫을 때마다 수수료 0.04%가 원금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면 이 수수료는 레버리지 배율만큼 증가합니다.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혜택 링크로 가입해 수수료 30% 할인을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려드린 대로 거래를 진행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거래한 것 같다.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원화로 출금하고 싶으시다면 입금과 마찬가지로 업비트를 거쳐야 합니다. 아까와 같이 우측 상단의 노란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프롬의 퓨처스, 투의 스팟을 선택한 뒤 수량을 선택해 전송해 줍니다. 이후 업비트로 돌아가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버튼을 누르고 USDT, 즉 테더의 입금 버튼을 눌러 테더 입금 주소를 생성해 줍니다. 입금 네트워크는 똑같이 트론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온 입금 주소를 복사해 준 뒤 바이낸스로 돌아가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모양 클릭, 피엣 앤 스팟으로 들어가십니다. 스팟 화면, 즉 현재 보이는 지갑에서 아까 전 선물 지갑에서 전송했던 USDT 테더의 잔액을 확인하시고 그 옆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 Withdraw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Withdraw는 모든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이라는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택된 코인이 USDT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칸에 아까 전 업비트에서 복사했던 입금 주소를 붙여 넣어줍니다. 네트워크는 똑같이 트론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TRC20 이 친구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는 입금이건 출금이건 반드시 일치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제 수량을 선택해 Withdraw,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기다리고 나면 업비트에 정상적으로 테더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비트코인 거래,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물 거래의 핵심과도 같은 레버리지입니다. 선물 거래 화면에서 우측 상단 마켓 위에 있는 숫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레버리지는 트레이더가 본인의 원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끔 바이낸스에서 투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원금보다 설정에 따라 조금 혹은 훨씬 많은 금액의 포지션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이낸스는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즉,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10배 빨리 손실을 봐서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라는 원금을 들고 레버리지 10배를 적용해 포지션을 진입한다면 여러분의 포지션은 $1000가 아닌 10배를 곱한 $10,000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됩니다. 포지션의 평가 수익 역시 레버리지로 더해진 금액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 손실 역시 배수만큼 크게 증가합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죠. 따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리스크를 지고 관리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되도록이면 10배 이내로 혹은 아무리 높더라도 20배를 넘기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좌측에선 마진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크로스는 교차 마진,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차 마진은 본인이 가진 모든 자산, 원금을 담보로 하여 투자에 대한 청산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격리 마진의 경우 내가 설정한 투자금만을 담보로 하여 투자에 대한 청산을 실행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선물 지갑에 $1000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5배로 설정해 $200를 비트코인 롱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승의 5배 레버리지를 건 상황에서 20%가 하락했다면 포지션은 마이너스 100%, 청산된 포지션이 된 상황이겠죠? 보통의 경우 아이솔레이티드, 즉 격리 마진으로 담보로 사용한 투자금 $200만 청산되며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내가 크로스, 교차 마진으로 설정을 해놨다면 담보 금액은 포지션에 들어간 금액인 $200가 아닌 선물 지갑에 있는 원금 총 $1000가 모두 담보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200로 롱을 들어간 포지션은 이미 마이너스 100%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담보금인 $800가 남아있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은 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이 되지 않는 교차 마진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예시는 20%가 하락하는 경우지만 만약 손실이 20%가 아닌 50%, 80% 혹은 100% 하락이라면 격리 마진이었다면 20%만 손해를 볼 상황이었지만 교차 마진이었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되도록이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마진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원금을 지키는 걸 일반적으로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주문창에서 아래를 보시면 TP-S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TP/SL은 Take Profit, Stop Loss라는 뜻으로 주문과 동시에 미리 손절과 익절 금액을 정해놓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TPSL에 체크하시면 이렇게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지션을 진입한 이후에도 TPSL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포지션 진입 이후 포지션의 우측 연필 모양을 눌러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로스, 손절가와 익절가를 여기에서 포지션마다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평균가가 99,171달러고 제가 99,000달러의 손절을 나가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스탑로스에 99,000달러를 적습니다. 금액을 적으면 하단에 해당 손절가에서 발생하는 손실만큼을 보여주고요. 컨펌을 누르면 지정이 완료됩니다. 그 아래 보이는 리듀스 올리는 거래하는 상황에서 매도 등을 잘못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매수, 즉 롱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 이후 반대인 매도, 숏 주문만 가능해집니다. 반대 상황 역시 마찬가지고요. 즉 포지션을 감소만 시키고 증가는 불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보통 이 기능은 포지션을 종료, 마무리할 때만 사용합니다.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1 비트코인 롱을 친 상황에서 실수로 2 비트코인 숏을 치게 됐을 때 1 비트코인은 포지션 종료가 되지만 나머지 1 비트코인이 숏으로 진입돼서 스위칭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포지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포지션의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 평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LRQ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가입니다. 시장의 평균 가격이 강제 청산가에 닿으면 해당 포지션은 강제 청산됩니다. 옆에 있는 마젤라티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데요. 100%에 가까울수록 안전합니다.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청산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노란색으로 적힌 마켓 혹은 리밋으로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를 받고 있으니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